당황이랑 따분이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밥벌레야. 하는 게 없어요. 소심이도 밥벌레야. 나는 과감하게 다음에 좀 쳐내야 된다고 보. 아니면은 뭐 악한처럼 합쳐. 비슷한 애들은 좀 합쳐라. 애초에 뭐 인간도 아니니까 뭐 악한처럼 합치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 사실 2가 1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가 더 재밌다, 1이 더 재밌다. 요 갈리는 것부터가 이미 2가 좀 선방을 한 거죠.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지. 재밌는 일인데 와닿는 건 2편. 일단 저는 오늘 가족들끼리 이제 보고 왔고 재밌게 보고 왔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안 키면 월요일 되면 까먹어요. 제가 최근에 같이 애니메이션 본 게 가족들하고 본 게 이제 엘리멘탈 때도 코엑스에서 보고 까먹을까봐 그날도 아마 바로 켰을 거예요. 자, 안 그러면은 요 어떤 감정이나 디테일한 내용들을 까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은 보면 좋죠. 원을 안 봐도 근데 볼 수는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미의 세포들 있죠. 뭐 그런 거야. 혈액형이지, 혈액형. 그 혈액형 만화 있는데 막 적혈구 막 백혈구 나오고 일하는 세포 맞아. 일하는 세포 만화도 있고 세포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의인화한 거는 옛날부터 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엄청 특별한 개념은 아니야. 진짜 전무후무한 상상도 못했던 막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냈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일단 인사이드 아웃은 감정을 의인화했습니다.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뭐 기쁨, 슬픔, 분노, 소심한 거, 쭈그러지는 거, 까칠한 거 해가지고 5개의 감정이 주인공 초딩 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기분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감정을 표현하는 조종관이 있는데 화내는 감정이 조종하는 그 조종관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조종하면 막 화를 내는 거고 기쁜 애가 막 그걸 조종하면은 막 기쁜 표현을 하는 거고 기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막 갑자기 슬픈 애가 막 조종하면 막 기뻐야 되는데 막 울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감정 고장도 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메인 캐릭터는 이제 주로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기쁨이야. 보통 보면 걔가 반장 역할을 합니다. 항상 이제 기분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가 항상 선두에서 이제 진두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콩달콩 에피소드가 있어서 1이 끝났어. 2는 라일라라는 어떤 소녀 있죠. 그 소녀가 컸어. 중딩이 됐습니다. 1에서 이제 원래 좀 하키를 쳤습니다. 그 동네에서 좀 먹어줘. 기억났다. 1 내용은 라일리가 전학 가면서 그 환경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거 이거를 감정으로 잘 녹여냈단 말이야. 어린 아이가 전학을 갔는데 굉장히 환경도 바뀌고 감정도 싱숭생숭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랑 같이 막 잘 버무려가지고 표현을 했어. 이제 2야. 2는 이제 컸어. 그래서 중딩이 됐어. 하키 여전히 하고 있고 하키로 이제 개 패고 다니고 양민들을 좀 학살합니다. 시작부터 이제 하키로 시작해요. 골 넣고 막 쇼를 해 막 개 잘해 막. 근데 라일리가 옛날에도 잘 나갔는데 안 본 사이에 중딩이 되니까 얘가 더 성장을 한 거야. 근데 저 영화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라일리 엄마와 아빠는 눈색이 갈색인데 라일리는 푸른색이더라고요. 홍채는 유전 아닌가요? 입양 설정인 건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신다. 나 그것까진 못 봤어. 그게 뭐 맞다면 뭐 그런 세부 설정이라는 게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1에서도 좀 쳤는데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친구가 생겨가지고 검은 사면성이 됐어. 친구 2명도 하키를 하거든요. 졸라 잘해. 그래서 친구 1명은 골키퍼고 2명은 이제 뛰어. 이 3명은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야. 하키로는 그 동네 유관장이야. 그래서 개 패고 다녀. 그날도 이제 경기 다 부셔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하키 선생님이 말을 거는 거야. 니네들 좀 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우리 합숙훈련 할 때 니네도 끼는 거 어떻겠냐. 애들이 막 너무 좋은 거지. 사실 하키를 좋아하는데 더 높은 수준의 높은 경지의 합숙훈련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좋아하는 벨이라는 어떤 하키 고등학생 뭐 슈퍼스타가 있나봐. 그 사람하고 막 하키 합숙훈련도 하고 너무 좋잖아. 좋은 기회라서 할게요 해서 이제 됐어. 그래서 상대편 박살내고 엄마 아빠랑 화기애애하게 이제 돌아가.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로 시작하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그리고 이제 라일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1에 있었던 감정들이 살고 있어요. 기쁨이, 버럭이, 징징이, 소심이, 까칠이 이렇게 5마리가 살고 있어. 여전히 기쁨이가 반장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약간 보조 역할로 좀 해주고 있어. 기쁨이 또 나대. 개 나대면서 내가 또 새로운 걸 개발했지 뭐야 이러는 거. 그래서 무슨 뭘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기쁨이가 짜잔 우리가 조진 기억 있지? 개 같은 기억은 다 저쪽 도시 바깥으로 다 갖다 버리는 기계를 개발했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쁜 기억 있지. 뭐 예를 들면 방귀를 꼈다거나 이름을 뭐 기억을 못해. 엘리베이터에서 뭐 춤추다 뭐 걸린다거나 뭐 그런 약간 쪽팔린 기억이나 막 싫은 기억 그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기쁨이가 개발한 대포에 넣어가지고 다 쏴버려. 펑펑펑펑펑 다 쏘면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본부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그 원에서부터 나온 건데 기억이 이제 구슬 형태로 보관이 되거든요. 한 이만한 구슬로. 구슬은 이게 들여다보면 이제 구슬이 계속 그 반복 재생이 돼. 그래서 볼 수 있어. 팍팍 써가지고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좋은 기억만 남잖아. 자랑스러운 기억. 예를 들면 오늘 상대편 중학교 개 패고 합숙훈련 제안받고 엄마 아빠랑 화기애애하고 막 이런 것만 기억에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중한 기억. 검은 사면성과 상대편 중학교 개 팬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지하로 쭉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쭉 내려오면은 진짜 소중한 기억만 호수에다가 담궈놓으면 얘가 이게 쭉 자라면서 실이 돼가지고 하늘을 쭉 올라가. 그러면서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이 좋은 기억들을 실이 쭉쭉 올라가면서 이게 모여가지고 그 본부에 작은 묘목처럼 묘사가 돼. 그래서 묘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는 긍정적인 것만 있잖아. 기억이 자아 형성이 돼. 긍정적인 것만 있으니까 이 나무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대단해. 나는 뭐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내용으로 뭉쳐진 자아가 형성이 된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중학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잘 될 거야. 좋은 기억만 남았고 잘 됐어.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자자. 그래서 딱 자. 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공사판이 됐어. 그 본부가 감정 본부가 공사판이 됐어. 공사장 아저씨들이 막 들어가지고 막 뜯어 고치기 시작해. 막 인테리어 공사 시작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막 싸워. 막 이길 수가 없어. 막 다 고치고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딱 알아보니까 사춘기가 돼가지고 확장 공사가 시작된 거야. 감정 확장 공사가. 이 부분은 되게 재밌었어요. 사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감정 본부를 확장 공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런 거 재밌었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확장이 되고 새로운 감정 애들이 발령이 된 거야. 그래서 새로 온 애들이 불안이, 불업이, 당황이, 따분이, 4마리가 합사. 원래 5마리 있었는데 4마리가 이제 합사를 해. 그래서 우리들도 너희를 도와서 라일리를 잘 조종해보겠다고 이제 왔어. 그래서 의욕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조종관을 누가 잡냐 이게 하다가 불안이가 갑자기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 불안한 건 뭐야? 조져질 것들을 미리 떠올리는 거지. 미리 섀도우 복싱을 해가지고 조져질 거 A 이렇게 조져지면은 B로 대응해야 돼. C같이 조져지면은 D로 대응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각 조져지는 거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막 미리 다 예측을 하고 해야 돼가지고 막 불안해져. 그 대신 기쁨이처럼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불안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춘기가 되니까 불안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 얘가 체급이 커지니까 자기가 이제 조종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결과도 좋아. 왜냐하면은 조져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계획적인 행동들을 하니까 결과도 좋고 이러니까 발언권도 세지고 그래서 원조 멤버 5마리들을 기회 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당황이라고 등치 큰 애 있거든요. 걔가 짜부시킨 다음에 갖다 버려요. 그래서 그 절대 나올 수 없는 금고 같은 데다 박아놓는데 절대라는 건 없죠. 그래서 잘 탈옥을 해가지고 원조 감정들의 목표는 쿠데타가 일어난 이 새로운 감정 4마리가 살고 있는 감정 본부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리고 이 신종 4개의 감정들은 이 불안한 감정과 이런 것들로 라일리를 잘 케어해주는 것. 그렇게 시작이 돼. 그리고 불안이가 이제 선택한 감정들은 이제 또 지하에 내려가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막 심어놓는단 말이야. 그 호수에다가. 그러니까 심어놓으니까 불안한 감정이 이제 또 올라와.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만들었던 자아가 그 묘목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던 나무들이 조금씩 이제 불안한 감정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불안한 감정 이제 되게 자기에게 문제를 찾고 주변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이제 캐치를 해내고 그러니까 그게 둘 다 똑같은 거야.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쌓이면서 묘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대비가 돼서 좋긴 한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검은 사면성이 고등학교 그 합숙훈련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같이 가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 검은 사면성 2명은 자기랑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래. 그래서 라일리가 좀 약간 섭섭하면서 낙담하면서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불안감이 올라가 상승해. 그래서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애초에 잘 모르는 고등학교 하키 캠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불안감이 상승함.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음. 그래서 딱 갔어. 근데 그 벨이라는 고등학교 슈퍼스타가 있어. 하키 잘하는 하키 전국구
짱이 있는데 걔를 딱 만나면서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 불안이 정권으로 들어왔잖아. 기쁨이 정권 탄핵되고, 그래서 불안이 정권의 대통령 불안이, 국무총리 걔 누구야? 옆에서 개값 추는 애 있는데 불어비가 국무총리야. 걔 완전 간신이야. 불어비는 뭐냐면 부러워해. 되게 부러워하고 부러움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관종이야. 일종의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불안한 감정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조로 라일리를 조종하는데 옆에서 계속 안 그래도 불안한데 그 불어비가 되게 자존감을 더 깎아먹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 기준을 이제 남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맞춰서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맞으면서 부작용이 좀 심해져요. 불안이랑 불어비가 같이 연대를 하면서. 그리고 당황이랑 따분이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밥벌레야. 하는 게 없어요. 당황이는 중간중간에 뭐 역할을 하긴 하는데 감정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안 해. 애니메이션에서 무슨 역할이 있는 거지 감정으로서의 뭐 일을 한다? 밥벌레야 얘네. 근데 이제 불안이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앞으로 자기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 설계를 일단 이렇게 산 거야. 하키 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를 이제 눈여겨보고 선배들이 나를 눈여겨보면은 고등학교 하키에서 기회를 받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계획을 세워놨어. 불안하니까 이제 세워놓은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장래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관계를 과감하게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목적 지향형 사람이 돼요. 선배들하고 어울리려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검은 사면성 애들하고 팀을 할 것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전국구 하키 선배랑 팀을 할 것인지 고르는 과정에서 미래를 위해서 선배 팀으로 간다거나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사면성 친구들이 이제 서운해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지? 얌체 같은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학교에서 되게 재수없는 애 있죠. 그 재수없는 애가 돼 있어. 라일리는 지들이 먼저 배신했으면서. 근데 그건 배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전학을 가는데 어느 타이밍에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라일리가 먼저 알게 됐고, 전학을 뭐 자기가 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결정하는 건데, 뭐 아무튼 뭐 근데 뭐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불안이가 이제 메인 조종관을 이제 잡으면서부터 되게 행동이 극단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가 기쁨이죠. 원조 5인방은 본부를 다시 탈환하려고 여기저기 막 쑤시면서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쉽지 않아. 감정 막 무너지고 어디 막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막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가는데 애가 너무 이제 불안 증세가 심해지니까 선생님이 막 그런 걸 써놔. 평가표 같은 거 적는데 그것도 막 밤에 몰라가서 막 가서 막 봐.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막 점수를 막 하키 연습 경기에서 자기가 점수를 막 무조건 내야 돼. 막 3번은 내야 돼. 막 이러니까 막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막 같은 편이 막 공 잡고 있는데도 막 패스도 안 주고 막 날도 하는 거야. 자기가 막 드리블 해가지고 막 넣고 막 상대편 막 그냥 어깨빵으로 막 저희 뭐 지옥까지 보내도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 얘가. 너무 자기 불안 증세에 너무 심해졌어. 그리고 이제 그 불안이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성적 위주의 어떤 감정들, 좋은 감정들을 계속 이제 심어줘. 장기 기억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안한 실들이 막 올라가서 자아가 이제 불안하게 형성이 되는데 딱 불안한 나무가 이제 완성이 됐어. 그리고 원래 있었던 긍정적인 나무는 밖에다 갖다 버렸어.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나무가 딱 생겼는데, 이 부정적인 나무가 탁 생기자마자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부족해 막 이런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불안이가 그걸 딱 듣더니 뭔가 불안해. 왜냐면 얘도 사실 나쁜 애는 아니고 라일리가 잘 자라길 바라는데 대책 있는 삶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거든. 그리고 기존 5인방은 갖다 버려진 조져진 기억 쏘는 대포 있죠. 그걸로 이제 날아갔잖아. 그걸 날아간 그 긍정적인 나무를 어떻게든 구해서 본부를 가서 탈환해서 그 나무를 심어놔서 원래의 라일리로 돌려놓는 거였어. 그렇게 겨우겨우 막 와. 라일리는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지. 선생님 노트 훔쳐보고 막, 선생님 노트는 막 이렇게 돼 있어. 아직 조금 부족함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더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지. 친구 막 어깨빵으로 막 날리고 반칙하고 퇴장당하고, 골은 좀 넣어. 선배고 뭐고 뭐 없어. 막 뺏어서 넣고 막. 아무튼 그렇게 돼. 그런 와중에서 퇴장됐어. 갈 길이 뭔데. 자기는 목표가 점수를 3개를 내야 되는데 2개밖에 못 냈는데 퇴장을 당했어. 2분간. 그 막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져. 막 죽을 것 같아. 막 약간 공황장애 느낌의 묘사가 막 보여져요. 막 쿵쾅쿵쾅 하면서, 이거 불안이도 막 이거 막 조종을 하는데 막 미친 듯이 조종. 얘가 막 완전 주화인마에 걸렸어. 그죠? 공황의 묘사였죠. 애가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긴장이 너무 올라간 거야.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짜잔, 원조 5인방이 어떻게든 나무를 구해서 도착을 했네? 어떻게 도착을 했느냐? 난지도에 막 쐈잖아요. 대포로. 기쁨이가 개발한 그 개 같은
개 같은 기억 날려버리는 대포로 쏜 그 난지도 있죠. 거기를 들려가지고 나무를 갖고 왔을 거 아니야. 나무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산사태를 일으키는 거야. 그 나쁜 기억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 산사태를 타고 강물로 타가지고 본부 지하에 장기 기억 그 심어놓는다고 했잖아요. 호수에. 그 호수까지 이어지는 대로 물 타고 쫙 와요. 진짜로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산사태 일으켜가지고 그거 타고 와. 나쁜 기억들 타고 와. 그래서 걱정을 해. 원조 5인방이. 야 기쁨아, 이거 이러면 쪽팔린 기억, 나쁜 기억, 싫은 기억 다 타고 올 텐데 본부에 장기 기억으로 이게 들어갈 텐데 이거 부작용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괜찮겠어? 그러니까 기쁨이 이 새끼 내가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어.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뭐 방법 있어? 뭐 대안 있냐고. 자 그럼 터트린다. 터트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왔어. 호수까지 샥 타고 와서 그 안에 그 싫은 기억들 이제 천지가 됐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자 엘리베이터 타고 자 본부로 자 진입, 자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는데 이제 공황 상태. 라일리는 공황 상태고 막 불안이는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돌고 있어. 어떡하지 막. 그래서 얼른 그걸 뽑아. 불안자 뽑고 제가 갖고 온 거 뭐지? 자존감 나면 딱 심어. 아 맞나? 심었나? 아 심지 않아. 심었는데 잘 안 돼. 그 아래 그 호수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기억들 있죠. 안 좋은 기억들이 막 다 이제 자아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올라. 그러면서 다 합쳐져. 습가가 돼. 습가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오락가락해. 막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나는 쓰레기야, 아니 나는 착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기쁨이도 내가 좋은 기억만 남겨놓으려고 했었는데 싫은 기억조차도 나의 기억이고 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불안이와 단일화를 해요. 불안이와 기쁨이 단일화하고 갑자기 부둥켜 안고 라일리를 정상화시켜. 근데 난 거기가 좀 이해가 됐던 게, 봐봐, 실패한 기억들은 모아가지고 다 갖다 버렸어. 기쁨이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실패한 기억이 없잖아. 나는 애초에 이거 자체가 기쁨이든 불안이든 실패한 기억이 없으면 실패가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 실패라는 예가 없잖아. 그럼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쁨이의 방법이든 불안이의 방법이든 불안 증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불안이가 잡아서 불안해진 게 아니야. 기쁨이가 잡았어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래 우리 모두가 필요해 하면서 라일리가 막 헐떡였던 게 이제 좀 차분해지고, 검은 사면성 애들이 너 괜찮아 해서 사실은 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그랬어, 너희들 좀 서운했지, 그래서 사과를 하고 대통합, 검은 사면성 대통합. 물론 고등학교 거기에서 이제 하키 그거엔 떨어졌지만 나중에 잘 준비를 해서 도전을 했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인사이드 아웃 2가 끝나고 이제 스탬롤이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쯤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제작진의 메시지가 너희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딱 자막이 딱 나오면서 제작진이 주고 싶은 메시지 한 줄짜리 요약인 거잖아. 여러 가지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뭐 불안한 감정, 이것들을 다 직시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은 기쁨이가 이 새끼가 대책 없는 새끼예요. 이 새끼는 그냥 즐거우면 다야. 메인 캐릭터가 얘가 미형이잖아. 딱 봐도 소심이는 너는 서브해, 약간 이런 캐릭터고, 기쁨이는 너 메인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외모 그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새끼 기쁨이, 이 새끼가 아주 대책 없는 새끼고 그냥 즐거우면 다야. 이 새끼는 대안도 없는 새끼가 자꾸 라일리는 기뻐야 돼, 라일리는 기쁘면 다야, 라일리는 소중하고 기쁨이한테 계속 냅두잖아. 이 새끼 마약할 새끼야. 기쁨이, 이 새끼는 미래에 대한 그 대책도 없어. 그냥 기쁨이가 지금 기분 좋으면 오케이. 원에서도 가만 보면은 이 새끼가 감정, 그때도 검열했어. 이 새끼가 감정 검열하고 슬픈 기억들만 하면서 폐기시켰어. 그죠? 알죠? 원에서도 얘가 조졌다니까. 그래서 막 슬픔이가 막 이래, 그러지마, 슬픈 감정도 필요해, 막 이러는데 이런 거는 라일리가 힘들어해 이러면서 막 다 갖다 버린다고, 폐기시키고. 그 새끼에서부터 시작해. 항상 보면은 기쁨이, 이 새끼가. 그러니까 기쁨이가 필요한데 얘가 그냥 설레발이를 치기 시작하면 사단이 벌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랑 슬픔이 유배당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동안에 버럭이 막 조종하다가 막 애 막 고장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뭐 빙봉 만나고, 거기서 분명히 걔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걔가 얻었어. 근데 2에서 또 그 지랄을, 2에서 더 심해졌어. 조진 기억 날려보내기 대포를 개발했어. 그리고 그 자아가 만들어졌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무. 좋은 기억만 또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 진짜 위험한 애야. 근데 기쁨이도 슬픔을 느끼고 다 해요. 슬픔이도 기쁨을 느끼고. 근데 다만 이제 라일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기조가 기쁨이는 기뻐야 되고 슬픔이는 슬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기본 성격이 슬픔이는
불안이는 슬프기도 한데 자기만의 어떤 라일리를 조종하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가 그거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 사실은. 개 같은 기억을 안 하는 거 자체, 실패 없는 기억만 남겨놓는다, 이거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가 조진 계획이다. 애초에 불안이가 빌런처럼 보이지만 메인 빌런은 기쁨이다. 불안이는 좀 억울할 만한 게 생긴 게 무슨 결과에 집착하는, 제작비 지원 못 받아서 거의 99% 완성된 프로젝트 없게 생겨서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질주하는 과학자의 느낌처럼 디자인을 해놨어요. 불안 증세 있는 과학자처럼. 투자금이 거의 바닥날랑 말랑 하는데 성과가 나올랑 말랑 그 간당간당한 지점에서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돼서 극단에 치닫는, 그리고 결국 빌런이 되는, 딱 빌런형으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애 디자인을.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하거든요. 불안이도 이제 다 조져놓고 난 잘해보려고 했어. 그리고 그 내용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불안이 계속 타고 점점 막 불어나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 막 불안한 감정들은 계속 증폭이 되는데 그런 것도 막 묘사를 한 게 되게 재밌었어. 애니메이션 무슨 회사 같이 그 방을 다 짜가지고 불안한 상황들, 가능할 법한 상황들 다 만들어서 스토리보드 작성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아무튼 얘도 뭔가를 잘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불안이가 이제 다른 애들 뭐 좀 기쁨이랑 같이 연대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쁨이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야. 기쁨이는 현재인 것 같고 불안이는 미래인 것 같고, 그걸 이제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지. 그래서 기쁨이는 약간 자존감을 나타내겠죠. 불안이는 생각이란 걸 말해야 되나? 생각을 말하겠죠. 사실 대책 없는 것만큼 진짜 대책 없는 게 없잖아. 그 대책 안 세우는 것만큼 대책 없는 게 없어요. 방장은 기쁨이 격리된 것 같음. 난 사실 그런 것도 생각했었어. 각 감정이 메인 감정 컨트롤하는 지휘봉 잡는 애가 다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항상 메인은 기쁨이가 가운데 있더라. 실제로 아빠는 버럭이가 메인이에요? 그래? 엄마는 슬픔이가 메인이래. 그리고 조금 설정 오르라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들이 사춘기 이미 지나가지고 새로운 감정들이 이미 있어야 됐는데 원 때 없었죠. 그런 거는 뭐 속편이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커튼 뒤에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른 되면 불안이가 좀 비중이 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쵸? 메인 그 조종대에 앉아 있어야지 원래. 난 불안이가 오히려 안쓰럽더라. 어떻게든 노력해 보라는 게 참.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제 투영이 돼서 그래요. 불안이한테 되게 감정 이입된 분들이 많을 거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있을 거야. 자신의 불안과 싸우잖아 원래. 입시 과정에서 그걸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뭐 다 모든 학생들이 그걸 겪을 수밖에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뭐 입시가 이제 깐깐하니까 불안이를 보면서 되게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내 모습 같잖아.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점점 막 파국으로 가고 있고, 애가 막 그리고 뭐 태업한 것도 아니야.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막 망상하고 대책 세우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의외로 재미없었음. 캐릭터 추가에 비해 시간이 짧았고 스토리에 굵은 선이 와닿지 않았음. 하지만 고3 딸은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걸 보고 세대 차이인가 느낌. 고3이 특히 이입하겠죠. 고3은 이입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불안이 똥꼬쇼 보면은 저기 이입 안 할 수 있을까? 불안이 똥꼬쇼 그 마지막에 막 빙빙빙 막 도는데 막 거의 그냥 토네이도가 돼버리는데. 아무튼 이 메인 빌런은 기쁨이고, 기쁨이는 또 호감형으로 생겨가지고 쳐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적으로 보면은 기쁨이가 없으면 또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기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원투가 나온 거지 뭐. 아무튼 기쁨이가 빌런인 거는 뭐 제작진도 알고 뭐 관객도 알고 다 아는 부분이고, 사실상 애니메이션판 서울의 봄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당황이 덩치 큰 애 있죠. 덩치 큰 애랑 따분이, 얘네 진짜 밥벌레였어요. 애니메이션 내에서 역할 말고 감정으로서 역할을 거의 안 해.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 그냥 약간 사춘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감정 4가지를 그냥 집어넣는데, 주로 쓰는 거는 불안이랑 불업이.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소심이도 밥벌레야. 하는 게 없어. 나는 그 좀 과감하게 좀 다음에 좀 쳐내야 된다고 보. 왜냐면 3에 새로운 감정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아칸처럼 합쳐. 비슷한 애들은 좀 합쳐라. 애초에 뭐 인간도 아니니까 뭐 아칸처럼 합치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 그리고 아무튼 불업이는 역할 굉장히 잘했죠. 불안이 옆에서 간신 역할 제대로 했죠. 보면서 감동 포인트 있어서 눈물을 흘릴 만한 내용인가요? 저는 좀 찡했어요. 코코 보고도 안 운 사람임.
눈은 건조했지만 찡한 게 있었다. 그 부분을 되게 잘 건든 것 같아. 불안이라는 감정을 사춘기 때 많이 느끼긴 하지만 사춘기가 아니어도 아니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불안을 느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경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건드리면서도 불안이라는 감정을 되게 안 좋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버무려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신선하게 느껴짐. 보통 극단적인 창작물에서는 불안감을 지워버리는 게 베스트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런 창작물도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불안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른 감정하고 블렌딩을 해보세요. 칵테일을 만들어 보세요. 요 메시지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보면서도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밌게 보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서 주말에 영화 보고 까먹을까봐 방송을 켜고 좀 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누가 나쁘다 착한 애가 이겼다 이런 게 없어서 좋았음. 근데 나는 또 원은 제가 뭐 옛날에 픽사 애니메이션 막 순위 매길 때 막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난 오히려 2가 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2는 좀 산만하긴 했어. 1이 좀 깔끔하고 2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았고 나는 사실 2가 나오면 이 사춘기를 건들 줄은 몰랐거든요. 되게 잘 푼 것 같아 2를. 1이 너무 신기해서 사실 그래서 2가 어렵죠. 처음이 많으니까 되게 거기서 일단 임팩트가 강하잖아. 애초에 없는 데서 등장하니까. 그래서 1 넘기가 쉽지 않아.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인사이드 아웃 2. 3에선 기쁨이 그냥 메인 빌런으로 안 쳐라. 대놓고. 지금은 그냥 숨은 빌런처럼 나오는데 그냥 대놓고 빌런으로 만들어라. 나머지 반동탁 반 기쁨이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2번째 섞어라. 감정 통폐합해라. 활약 안 하는 애들 애매한 애들은 악한 만들어라. 좀 안 하는 애들이 좀 많아. 좀 애매한 애들. 소심이 진짜 좀 애매해. 원조 멤버긴 한데 얘도 좀 소심이 좀 애매했고 소심이의 문제는 소심해가지고 잘 안 나내기 때문에 더 티가 안 나. 그리고 그 누구지? 퍼져있는 애 귀찬이도 솔직히 빼도 돼. 귀찬이가 있어? 귀찬이 있잖아요. 소파에 누워있는데. 당황이는 부끄러움쟁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당황이가 아니고 당황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당황은 막 허둥지둥 이런 거잖아. 당황이는 뭔가 쭈그러들으니까 당황이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애니메이션 내에서 징징이 숨겨주고 애니메이션 내에서는 있는데 감정 표현에서는 아무튼 하는 게 없어서 얘도 좀 섞는 게 좋겠다. 다음에 뭐 감정이 나온다면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약간 그런 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4나 5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정 억누르는 뭔가 전체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뭔가가 하나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약간 교관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애들 막 잡들이 하는 거야 막.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현실을 인지하면서도 어떻게 그 감정을 잘 이렇게 숨통을 튀어놓는 방법을 어떻게 딱 그 애니메이션에서 제시하면은 사회인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럼 어린애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뭐 토이스토리 난 3는 안 봤지만 3도 뭐 대충 어른들 대상으로 좀 집어넣은 메시지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저 소울도 봤어요. 소울은 근데 그냥 그랬어요. 나 그렇게까지 좀 재미없게 본 거는 아니 재밌었는데 여러 픽사 다른 거랑 이제 비교해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별로였다고 생각한 거는 뒤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 픽사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뭔가 비슷비슷하니까 뒤로 나올수록 불리해. 그래서 난 차라리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코코는 이제 그냥 가족애로 가버리잖아. 가족의 몰빵으로 가니까. 그래서 난 코코는 되게 재밌었고 엘리멘탈도 막 엄청 재밌진 않았어. 재밌게 보긴 했지만 엘리멘탈은 무슨 미국 사회에 있는 동양인 소수 민족에 대한 감정을 집어넣어서 모티베이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그냥 무난했고 이번에 그거에 비해서 인사이드 아웃 2는 재밌게 봄. 그래서 나는 사실 메시지 별로 없는 인크레더블이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제가 항상 인크레더블 위에다 놓잖아. 뭐 인크레더블도 당연히 메시지가 있고 하지만 뭔가 담백해. 엘리멘탈은 좀 뻔한 얘기? 그쵸? 좀 뻔한 얘기가 있어. 슬픔이가 중심인 사람은 왜 그런 거임? 슬픔이가 중심이 돼서 이득이 되는 게 있음? 불안이나 기쁨이는 이해가 가는데 이득이 어떻게 되냐면은 슬픈 감정을 표현을 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슬픔이가 조종관을 잡는 게 아닐까요? 상황 자체가 슬픈데 슬픔을 표현을 못하면 사람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기쁨이가 잡기 좋겠네요. 기쁨이나 불안이가 잡기 좋은 환경이긴 해요. 모든 감정이 라일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맞잖아.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라일리를 위해서 뭔가 고군분투를 하는 거잖아.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그래서 이거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쯤은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원을 안 봤어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가족들 평은 재밌게 봤다고 하고 소영이도 재밌게 봤다고 하고 가족 영화는 괜히 가족이 붙은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 봤을 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영이가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소영이가 굉장히 공감했을 것 같아.
방장님 머릿속은 어떤 감정이 주로 주도권 잡고 있는 것 같나요? 저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이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대부분 불안이가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어떻게 할지. 막 이것만이 불안은 아니잖아.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느끼면 어떤 상태인 걸까요? 뭐 허무함 이런 걸까? 공허함? 뭔가 비어있는? 뭐 그런 걸까요? 뭔가 어떤 감정들이 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 않을까? 심슬픔이는 가족에 나오면 정권 잡는 것 같음. 코코도 그렇고 관평이 죽을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 표현을 안 한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야. 사이코패스로 모으니까 없는 게 아니야. 거의 없는 거야. 하지만 방장은 게 자기 없어요, 더 감정을 이상. 표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감정도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 감정을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해를 안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나름대로. 병건 씨 감정은 제로 음료 같은 거예요. 100ml당 4칼로리 미만으로 있긴 하지만 표기는 제로라고 되어 있음. 뭐 그런 거겠죠. 4칼로리까지는 제로라고 표기할 수 있으니까. 라면 훔쳐 먹을 거 알고 몰래 두개 끓인 통천한테 화낸 것도 감정들이 싸우다 오작동 일으킨 거 맞죠? 이거는 예시를 든 거고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일 때면 화가 나지 않겠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두 개 끓였는데 왜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라면 먹을 건데 먹을 거야? 먹을 거면 두 개 끓이고. 안 먹어. 아 진짜지? 아, 안 먹는다고. 근데 하나 끓였어. 근데 젓가락으로 히히히 했을 때 그 맛이 있는 건데 히히히 했는데 짜잔 그럴 줄 알고 두 개 끓였지. 먹어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아 왜냐면 내가 분명히 안 먹는다고 끓이지 말라고 했는데 끓였잖아. 양수가 어떻게 됐어요? 철분하라고 안 했는데 철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젓가락 갖고 가